지난 3년간 무려 1000%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 1000%요? 네. AI 주식들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동안 금융계의 판도를 바꾸면서 조용히 하지만 정말 무섭게 성장한 로빈후드 이야기입니다. 아, 로빈후드. 신규 고객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이고 또 활발한 거래 활동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시장을 압도했죠. 그런데 바로 지난주부터 이 뜨겁던 주가가 좀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가는 신호일까요? 오늘 이 로빈후드의 성공 신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모순점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넘어서 이 로빈후드라는 기업이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동력이 무엇이었고 바로 그 동력이 어떻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지 그 양면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체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특히 2022년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었다는 게 흥미롭거든요. 핵심은 개인 투자의 문턱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아, 수수료 없는 거래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모델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맞아요. 물론 진짜 수수료가 없는 건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였죠. 아, 그 유명한 주문 흐름에 대한 대가, PFO, FO 모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로빈후드 앱에서 주식 주문을 넣잖아요. 네. 그럼 로빈후드는 그 주문들을 바로 거래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시타델 증권 같은 아주 큰 시장 조성 업체들에게 모아서 팔아 넘깁니다. 아, 주문 정보를 파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시장 조성 업체는 대가로 로빈후드에게 일종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거죠. 우리에겐 수수료를 안 받는 대신 우리의 거래 정보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모델입니다. 와, 이 모델 덕분에 수백만 명의 젊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거고요. 거래 정보가 핵심 상품이었다니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그 결과가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났죠.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2배나 늘어서 13억 달러를 찍었고요. 네, 거의 2배죠. 순이익은 무려 271%나 급증해서 5억 5,600만 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분기 만에 신규 고객이 250만 명이나 늘어서 총 고객 수가 2,680만 명에 달한다는 것도 놀랍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그 성장 동력이 단순히 신규 고객 유입에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예치금이 늘고 거래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성공을 거뒀죠. 특히 그 연간 50달러짜리 골드 멤버십 같은 상품 있잖아요. 네네. 이게 캐시백이나 연금 매칭 같은 꽤 쏠쏠한 혜택을 주면서 기존 고객들을 플랫폼에 단단히 묶어두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 락인 효과를 노린 거군요. 그렇죠. 한번 들어온 고객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장치까지 아주 잘 설계한 거죠. 성장 동력이 여러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고객이나 골드 멤버십만으로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전부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우, 정확히 보셨습니다. 뭔가 더 강력한 한 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사실 신규 고객 수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 고객들이 무엇으로 돈을 쓰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죠. 아,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입니다. 암호화폐요? 네, 3분기 실적을 보면 플랫폼의 총자산이 전년 대비 119% 증가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식 평가액은 91% 늘어난 반면에요. 네. 암호화폐 평가액은 무려 162%나 급증했어요. 와, 162%요? 주식 성장률을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넘는 수치네요. 엄청나죠. 결국 시장 분위기를 타고 주식 투자도 늘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암호화폐 광풍이 로빈후드의 로켓 성장에 결정적인 연료를 부어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강세장이라는 순풍이 불어왔고 그중에서도 암호화폐라는 가장 강력한 태풍의 눈에 제대로 올라탄 거죠. 하긴 그 시기에 정말 대단했죠. 네, 로빈후드의 성장은 암호화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점이요?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자산에 성장을 기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럴 수는 없을 텐데 로빈후드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 고민 때문에 로빈후드가 아주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행보죠? 사업 다각화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예금 계좌처럼 아주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상품들을 플랫폼에 추가하고 있어요. 아, 정반대의 상품들이네요. 그렇죠. 암호화폐라는 짜릿한 롤러코스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회전목말도 함께 운영하려는 거죠.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길만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예측시장이라는 이름부터 좀 심상치 않은 서비스도 새로 출시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방향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로빈후드의 모순적인 매력이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예측시장이라니 그게 뭔가요? 이 예측 시장은 사실상 온라인 베팅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까? 같은 미래의 사건에 돈을 거는 거죠. 와, 정말 베팅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시된 이후에 매 분기마다 거래량이 2배씩 폭증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의외네요. 보통 기업들은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빈후드는 마치 안전한 우리은행과 짜릿한 스포츠 토토를 한 앱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셈인데 이런 극단적인 전략이 시장에서 정말 통할 거라고 보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 발은 월스트리트의 안정적인 은행이 되려고 딛고 있는데 다른 한 발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깊숙이 담그고 있는 형국이죠.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네,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의 줄다리기가 바로 지금 로빈후드가 마주한 핵심 과제이자 기회입니다. 기회요? 네,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은 예금 계좌로, 높은 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성향의 고객은 예측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죠. 플랫폼 안에서 고객의 성향에 따라 놀 수 있는 두 개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두 놀이터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로빈후드는 대체 어떤 회사인가? 라는 정체성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안정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싶은 욕망과 회사를 키워온 고위험 고수익 DNA를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 사이의 충돌이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로빈후드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와 아슬아슬한 현실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동력들이 오히려 로빈후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떤 점들을 짚어봐야 할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위험 신호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 현재 사업 모델이 거래 활동 그 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년간 S&P 500 지수가 72%나 오르는 강세장이었으니 거래가 활발했고 로빈후드는 돈을 벌었죠. 네. 하지만 만약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가 뚝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빈후드의 수익 모델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AI 버블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주춤하자 로빈후드 주가도 함께 흔들리는 게 바로 그 증거죠. 시장이라는 파도를 타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배와 같군요. 파도가 잔잔해지면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해자요? 네, 워런 버핏이 즐겨 쓰는 말인데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성을 둘러싼 강 같은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뜻하죠. 로빈후드의 수수료 무료 모델은 혁신적이었지만 이제는 피빌리티나 찰스 슈왑 같은 거대 기업들도 모두 따라하는 전략이 됐습니다. 로빈후드만이 가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무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요인은 앞서 나눈 이야기와 깊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나 온라인 베팅 같은 고위험 서비스에 대한 높은 집중도입니다. 역시 그 부분이군요. 이게 시장이 좋을 땐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되지만 반대로 시장 변동성에는 그만큼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거나 예측 시장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면 회사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마치 제트 엔진을 달고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데 그 엔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기도 한 겁니다. 로빈후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빈후드의 CEO라면 안정적인 은행의 길과 짜릿한 카시노의 길 중에서 어디에 더 힘을 실어주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로빈후드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000%나 올랐는데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싸다. 네, 주가 수익 비율 PE가 45배, 주가 매출 비율 PS는 23배에 달하거든요. 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시장은 로빈후드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완벽한 성장을 계속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높은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전부 반영되어 있다는 거군요. 조금의 실망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빡빡한 가격대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완벽한 성공을 현재 가치로 미리 당겨와서 가격을 매겨놓은 셈이죠.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 성장 스토리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발견하는 순간 주가는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시점에는 이런 고평가 주식들이 하락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로빈후드는 수수료 무료라는 혁신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특히 암호화폐 열풍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진 회사입니다. 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 치열해지는 경쟁, 그리고 고위험 사업 구조라는 뚜렷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주가마저 미래의 기대를 잔뜩 머금고 있다는 거네요. 네. 엄청난 잠재력과 그만큼의 취약성을 동시에 지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양날의 검이군요. 미래는 여전히 밝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 불확실성과 높은 가격이라는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로빈후드는 스스로를 금융의 민주화를 이끄는 혁신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수혜권이 암호화폐 거래와 사실상의 온라인 베팅인 예측 시장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회사의 진짜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의 답이 로빈후드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